선생님, 이 김밥 정말 맛있어요. 또 주세요. 세상에, 편식하던 아이들 맞아?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며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는 급하게 취재 요청까지 하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평범한 미국인 사라입니다. 저는 남편 존과 함께 9살 딸 에밀리를 키우고 있어요. 우리 가족의 일상은 대부분 평화롭고 행복했지만 최근 들어 하나의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바로 에밀리의 학교 급식 문제였어요. 에밀리는 평소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었는데 학교 급식 업체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업체가 바뀌기 전에는 그래도 끼니 때마다 절반 이상은 섭취하더니 이젠 음식 맛만 보고는 거의 먹질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에밀리의 체중은 갈수록 줄어들었고 키도 또래 아이들보다 작았죠. 매일 아침 학교로 가는 준비를 하며 에밀리는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급식이 너무 맛이 없어요. 울먹이는 딸의 모습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에밀리가 단순히 투정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도시락을 싸주곤 했죠. 하지만 최근 에밀리가 정말로 급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학부모들끼리 돌아가면서 학교에 자원봉사를 하러 가야 했는데 어느 날 자원봉사하러 갔다가 우연히 에밀리의 급식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식판에 담긴 음식은 그저 영양소를 채우기 위한 메뉴였고 냉동식품을 대충 데워서 내놓는 등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맛이나 식감도 기대 이하였죠. 어른인 저도 쉽게 먹기 어려운 음식들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왜 그토록 학교에 가기 싫어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학교 급식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도시락을 계속 싸줘야겠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에밀리도 도시락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급식을 먹고 싶어 했죠. 다른 학부모들과 의견을 나눠봤지만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저는 에밀리의 담임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급식을 먹지 않아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사라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급식 업체를 바꾸려고 해도 예산 문제로 쉽지 않네요. 그렇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의 반에 새로운 전학생이 왔어요. 한국에서 온 지은이라는 여자아이였죠.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우리 반에 한국에서 새로운 친구 지은이가 왔는데 그 친구 도시락이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여러 가지 반찬들이 예쁜 통에 담겨 있었는데 냄새도 좋았어요. 에밀리의 말에 저는 놀라기도 하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온 아이의 도시락이 에밀리에게 그렇게 큰 인상을 남기다니 어떤 음식이었을까 궁금해졌죠. 다음 날 에밀리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더 신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지은이가 도시락을 나눠줬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김밥이라는 걸 먹어봤는데 한국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쌀밥은 처음이었는데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었어요. 다른 반찬들도 다 좋았어요. 전부 지은이 엄마가 직접 만든 거래요. 그날 밤 저는 혼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지은이 엄마가 우리 학교의 급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그 생각이 떠오르자 저는 지은이 엄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에밀리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운동장에서 기다리는데 멀리서 지은이가 엄마와 함께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엄마 사라입니다. 지은이 엄마는 밝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 엄마 김미영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는 아이들 얘기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영 씨가 요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전문 요리사로 일했다는 말에 저는 귀가 솔깃해졌죠. 그녀는 미국에 와서 가장 충격받은 것 중 하나가 바로 학교 급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음식을 매일 먹는다니 이건 너무 영양소만 생각하고 맛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미영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학교 급식에 대해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어요.
미영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사실 저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밥을 잘 먹던 지은이가 전학 온 뒤로 학교 급식이 별로라면서 시무룩해 있었거든요. 급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영 씨는 한국식 요리의 장점과 미국 아이들의 입맛을 고려한 신메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건강하면서도 맛있게 만드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미영 씨의 말에 저는 그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미영 씨의 열정과 아이디어에 감명을 받은 저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다른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많은 학부모들이 비슷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도 급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도시락을 싸주는 것도 매일 하려니 너무 힘들어요. 저는 다른 학부모들의 지지도 얻으며 미영 씨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급식 개선안을 준비하고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 날짜가 잡혔고 우리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되면서도 긴장됐어요.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미영 씨와 몇몇 학부모들도 함께했죠. 우리는 준비해온 제안서를 교장 선생님께 설명했어요. 현재 급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미영 씨의 전문성을 활용한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에 교장 선생님은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새로운 시도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때 미영 씨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비용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대량 급식 경험도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을 알고 있답니다. 긴 토론 끝에 교장 선생님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습니다.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해보죠. 그 결과를 보고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우리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드디어 변화의 기회를 잡았으니까요. 미영 씨는 곧바로 급식실 직원들과 회의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고 갈등도 있었지만 점차 호흡을 맞춰갔습니다. 양념을 살짝 바꾸고 조리 방법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맛이 확 달라질 거예요. 미영 씨의 열정적인 설명에 직원들도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날 메뉴는 불고기 버거와 다양한 채소에 과일을 곁들인 샐러드, 그리고 달콤한 디저트였습니다. 메뉴 이름만 보면 평소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죠. 하지만 불고기 버거에는 실제로 불고기가 아닌 콩이 들어가 있었고, 불고기 맛을 내는 소스를 이용하여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미영 씨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익숙한 음식에 건강한 재료를 섞어 먹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에밀리는 급식에 만족하며 밝은 얼굴로 집에 들어왔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밀리가 다시 잘 먹고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뻤어요. 시범 운영이 계속되면서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급식을 먹기 시작했고 잔반량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범 운영 일주일 만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새로운 메뉴 중 하나를 먹고 몇몇 학생들이 배탈이 난 거예요.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지역 뉴스에서는 급식 개선 시도 오히려 독이 되나?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죠.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즉시 시범 운영을 중단시켰고 미영 씨는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을 표명했어요. 저는 절망감에 빠졌죠. 이대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걸까?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미영 씨를 설득해 함께 원인을 파악하기로 했어요. 밤새 조사한 결과 문제는 새로 도입한 식재료가 아니라 오래된 냉장고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온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식재료가 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이 사실을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주방시설 전체를 점검하고 개선하자고 제안했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행히 교장 선생님과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주셨어요.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시설 개선을 위한 기금도 모이기 시작했죠.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주방시설과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 아래 우리는 다시 한번 급식 개선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했고 단계적으로 새 메뉴를 도입했죠. 학교 측은 고심 끝에 급식 업체를 한식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로 바꾸게 되었고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급식을 남기는 아이들이 눈에 띄게 줄었고 오히려 더 주라고 하는 아이들이 늘어난 것이죠. 선생님들도 변화된 급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점심을 잘 먹으니 오후 수업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피드백은 미영 씨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에밀리도 매일 신나서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엄마, 오늘 급식은 뭘까 너무 기대돼요. 예전에 투정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죠. 아이가 좋아하니 저도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특히 미영 씨가 도입한 불고기 버거와 김밥, 한국식 치킨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메뉴들은 한국 음식의 색다른 맛을 미국식으로 변형해 익숙하게 만들어준 덕분에 아이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채소나 건강식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있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했죠. 그때 문득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고 다양한 재료를 경험하게 된다면 편식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 아이디어는 정말로 신선했고 현실적인 해결책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보면 자연스럽게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것이고 음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생길 수 있을 테니까요. 저희는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키즈 셰프 데이를 매주 금요일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주방에서 직접 요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간단한 샐러드 만들기나 샌드위치 조리 같은 쉬운 메뉴들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키즈 셰프 데이의 첫날, 아이들은 주방에서 한껏 흥분한 얼굴로 모였습니다. 요리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주었고 예상했던 대로 아이들은 직접 만든 샐러드를 훨씬 잘 먹었죠. 엄마, 내가 직접 샐러드를 만들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에밀리의 말은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는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갑자기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먹지 않던 음식을 직접 만들고 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눈치채고 더 많은 참여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학부모들이 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로 학부모들이 주방에서 도와주거나 집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지역신문에 실렸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학교급식 성공 사례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인터뷰에서 미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에서 배운 교훈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한국에서 쌓아온 실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싶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맛있고 건강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우리 학교의 급식 개선 소식은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왔을 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프로듀서의 말에 저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문의 전화가 쏟아졌죠.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도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미영 씨를 특강에 초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심지어 교육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의 프로그램을 전국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미영 씨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해봐요. 더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녀의 열정에 저도 덩달아 힘이 났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급식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목표는 전국의 학교 급식 개선을 돕는 것이었죠. 미영 씨가 대표를, 제가 부대표를 맡았어요.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체 활동은 예상보다 훨씬 바빴습니다. 주말마다 다른 도시로 가서 강연을 하고 학교를 방문해 자문을 해주고 때로는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기도 했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변화되는 학교들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뉴멕시코의 작은 시골 학교였습니다. 그곳은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급식질 개선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방문했을 때 교장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미영 씨는 그 학교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맛있는 급식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법도 조언해 주었죠. 그리고 마지막 날 시골 학교의 전교생이 나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우리를 배웅해 줬어요. 아이들의 목소리에 저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여기저기서 뜻밖의 지원도 받게 되었어요. 유명 셰프들이 재능 기부를 자청했고 대기업에서는 급식 시설 개선을 위한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급식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연락도 받았어요. 프로그램이 확대되자 우리는 더 다양한 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영 씨는 미국식과 한국식을 넘어서 세계 각국의 음식을 급식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면 급식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교육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각국의 대표적인 요리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는 매달 세계 음식의 날을 정하고 각 나라의 대표 음식을 메뉴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탈리아 음식의 날을 맞아 피자와 파스타, 신선한 샐러드가 급식 메뉴로 제공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음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부모들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피자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파스타도 좋아하게 됐어요. 학부모들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국의 학교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아이들이 급식 시간에 더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교사들은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학습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집에서 더 다양한 음식을 먹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죠. 1년이 지난 후 우리는 첫 번째 전국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맛있는 급식, 건강한 미래라는 주제로 각 지역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했죠. 참가자들의 열기는 뜨거웠어요. 이제 급식의 질은 학교의 경쟁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급식이 형편없는 학교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서 아이들이 입학조차 꺼리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콘퍼런스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미영 씨의 강연이었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문화와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예요.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급식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장내는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급식을 잘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우리는 미영 씨를 만나 전국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에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미영 씨와 함께하면서 한국에 대해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요리부터 시작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알아갔죠. 그동안 에밀리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요리에 관심이 생겨 종종 저와 함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고 있어요. 에밀리는 특히 미영 씨가 알려준 한국 요리를 할 때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김밥과 떡볶이, 김치볶음밥은 에밀리가 정말 좋아하는 메뉴였죠. 특히 김밥은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다 만들고 나면 에밀리가 매우 맛있게 먹었어요. 또한 미영 씨가 알려준 한국식 후라이드 치킨은 학교 급식에서 아이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린 만큼 에밀리뿐만 아니라 저와 남편도 종종 즐겨 먹고 있답니다. 가끔 저희 집에 손님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올 때면 미영 씨가 알려준 레시피대로 양념치킨도 직접 만들어서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있어요. 처음 양념을 맛본 사람들은 한국 고추장 특유의 감칠맛을 경험하고는 자꾸 먹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 요리는 손이 많이 가서 그동안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만들거나 시리얼을 주곤 했었거든요. 하지만 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본 다음부터는 시간이 될 때마다 정성껏 한국 요리를 해주고 있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 만큼 몸에도 더 좋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에밀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커서 저도 지은이 엄마처럼 멋진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딸 최고 멋진 요리사가 되겠는걸? 저는 순간 에밀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고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어느덧 제 눈가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편식하던 아이가 밥도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말이지 미영 씨한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건강 때문에 걱정됐던 딸이 이제는 요리에 대한 열정까지 가지게 된 것을 보니 이 모든 변화가 꿈만 같았습니다. 미영 씨 덕분에 에밀리의 인생이, 우리 가족의 삶이 바뀐 셈이었죠. 그날 밤 저는 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미영 씨, 에밀리가 당신처럼 멋진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격스럽네요. 미영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에밀리 같은 아이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요리는 단순히 먹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니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에 힘이 나네요. 미영 씨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힘써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저희 가족은 휴가철이 되면 꼭 한국에 가보려고 해요. 혹시 추천할 만한 장소가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 잘 보셨나요?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인 미영 씨를 만나 학교 급식을 개선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도 되찾은 사라 씨의 아름다운 사연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해외 감동 사연을 읽어드리는 땡큐 코리아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